네, 안녕하세요. 사과 반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과 관련해서 또 파이코인에 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게 잠깐 이게 영상을 올립니다. 최근에 중국 그리고 또 미국 또 EU 쪽에서 여러 가지 뉴스 쏟아내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규제를 하겠다는 뜻을 또 강력하게 이제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8,100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거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가 5월 23일인데 2시 8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한 개당 거래 가격 기준이 4,600만 원 정도 돼요. 거래 금액은 약 6,900억 원 정도 거래가 됐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사이트 중에서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8,1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면 진짜 이게 하락폭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최저가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염려스럽고, 이제 우리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도, 야, 이게 비트코인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파이코인은 이게 값도 없는 건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또 의문점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어저께 날짜에 또 파이코인에서 이게 공지가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업데이트하고 또 저 2분기 플랜이라고 해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공개가 됐냐? 5월 23일 날 공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게 Q2 이게 되어 있는 게 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말하는 거다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Q2는 이제 그냥 2, 4분기로 보고 4, 5, 6월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월 23일 날 공지가 올라왔는데 2분기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분기 계획이면 6월 말까지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은 금방 업데이트를 바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고 이걸 이제 적용시킬 거니까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이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파이오니아 분들은 이게 동요하지 말아라. 약간 그런 뜻을 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잠깐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테스트넷과 통합을 한다는 얘기, 그 두 번째 PI 브라우저와 통합, 그 세 번째 새로운 개발자 포털, 그다음에 네 번째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큰 굵직굵직한 제목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파이 브라우저 내를 더 확장시키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글 스토어나 이제 애플 앱스토어처럼 이 부분에서 이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앱들을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을 해서 테스트넷에서 이것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이 코인의 쓰임새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목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하락하는데 난 달러 파이코인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왜 다르냐? 제가 그걸 약간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금이다 불러요. 디지털 금.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부를 저장하는 수단. 그리고 실상 안에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 그랬더니 야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제 실상 안에 쓰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말을 토대로 해서 막 붐이 일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냥 투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가격 등락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규제를 하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루에도 막 30%, 40%씩 널뛰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화폐라고 하는 이름이 맞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등락이 많으면. 그런데 파이코인을 보면 파이코인의 처음에 이걸 발표했을 때 그 코어 팀의 그런 그 발표했을 그 나아갈 방향을 보면 디지털 화폐, 기준 화폐가 되겠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하지?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번에 2분기 Q2 플랜에서 나왔듯이 이 업데이트로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안 가능할 건지의 방향성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쓰려면 디지털 화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아직 그러니까 메인넷이 개발되지도 않고 이게 거래소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디지털 화폐소에 쓰임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개방을 해준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 안에서 쓰이는 앱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파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이든 컨설팅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면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이미 파이월렛에서 제가 전송을 해봤을 때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는 데까지 제가 40초에 45초가 걸리고 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승인이 나올 때까지 그 시간도 4초, 5초, 6초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시스템은 갖춰진 건데 이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고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테스트넷에서는 아직 구현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출렁하니까 아 이런 걸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이런 부분을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파이코인의 그런 나아갈 방향하고 너무 맞고 또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동요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출발했으니 비트코인과 다르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부의 저장선으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가상화폐, 물물 교환의 수단을 목적으로 하고 이게 출발을 했으니 우리는 우리 방향대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안심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뭐 하락을 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파이코인은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 일단 이렇게 그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뭐 마켓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메인넷이 오기 전에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거래들로 검증되어 있는 그 가격들이 나중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갔더라도 등락을 그렇게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몇십 프로 뛰고 막 그런 경우 그렇게 많이 몇십 프로를 하락한다던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저희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나 뭐 지갑의 내용들 그리고 브라우저의 내용들 그리고 이 공지사항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2분기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2분기에 이것을 업데이트한 다음 3분기, 4분기 충분히 뭐 문제점이 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플랜은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이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뭐 기술력들은 이미 이쪽에서는 다 어쨌든 뭐 개발이 끝난 상태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고 저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거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왜? 이러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이제 판가름이 날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투기 수단으로만 보고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미래의 화폐, 가상화폐, 그 화폐 수단에 우리는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직도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채굴을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채굴을 하고 또 아는 사람들도 저희가 나쁜 걸 권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다른 분들을 모집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시작하시고 다른 코인 시작하고 계신데 파이콘을 안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동참하기를 뭐 어쨌든 뭐 권유를 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다른 또 소식이나 다른 영상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과 반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파이코인 또는 파이네트워크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 줍니다. 앱을 실행하신 후에 Continue with Phone Number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가 설정 탭을 클릭하시고 사우스 코리아를 누르신 후에 아래 폰 넘버에는 기입창에 0을 제외한 나머지 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영문, 대소문자, 숫자가 포함되는 8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계정 설정하기 창에서는 주의해 주세요. 이름과 성 입력 창에는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KYC 인증을 진행하실 때 현재로서는 여권이 유일한 인증 수단이므로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란은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인 기입란에는 사과 반쪽 HFAPPLE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